햇빛을 보고 나서 수시간 혹은 수일 내에 생기게 되고 주로는 자외선 A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생기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부진, 물집도 생길 수 있고요. 생기고 나서 수일 내로 또 없어지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먹는 음식, 화장품 이런 걸 잘못 발랐을 때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죠. 근데 햇빛은 사실 태양 이제 피할 수가 없으니까 태양에 의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나 진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햇빛 알레르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햇빛에 의한 질환,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광과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포토센시티비티 디스오더. 여기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 자체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발 질환, 외부의 화학물질을 발랐을 때 그 화학물질이 햇빛을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광과민 질환, 그 다음에 유전 혹은 대사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광과민 질환, 마지막 4번째는 원래 있었던 아토피 피부염이든지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 질환들이 또 햇빛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흔하고 햇빛 자체에 의해서 악화되는 특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일광 두드러기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특발 질환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들이 흔히 PML이라 부르는 폴리모퍼스 라이트 이룹션 다형광 발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두 모양 물집증, 세 번째는 만성 광선 피부염, 네 번째는 일광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다형광 발진 PML인데요. 햇빛을 보고 나서 수시간 혹은 수일 내에 생기게 되고 주로는 자외선 A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생기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부진, 물집도 생길 수 있고요. 생기고 나서 수일 내로 또 없어지게 되죠. 두 번째인 우두 모양 물집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긴 해요. 근데 이게 생기는 모양이 물집증이라고 했죠. 처음에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물집으로까지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봤을 땐 심한 모양, 심각하게 보이죠. 세 번째인 만성 광선 피부염은 햇빛을 보던 안 보던 간에 만성적으로 계속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자체가 햇빛이기 때문에 만성 광선 피부염이 이름을 붙였지만 사계절 내내 피부염으로 존재하게 되고 흔히 딱 봤을 때는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죠. 네, 마지막 4번째로 일광 두드러기는 두드러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두드러기와 일반 피부염의 차이는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좀 편편하고 습진처럼 생기게 되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모기에 물렸을 때처럼 이렇게 부풀러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햇빛을 보고 난 이후에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걸 저희가 일광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햇빛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특발 질환을 임상 증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뉘게 됐지만 이게 제가 경험상 보면 사실 진단도 쉽지가 않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선크림의 올바른 사용인데요. UVB를 차단하기 위해서 SPF 50 이상 되는 것을 꼼꼼하게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길 바라고 UVA의 차단을 위한 지수가 있죠. PA 플러스로 표시되게 되는데 PA 플러스 4개 이상이 되는 선크림을 잘 사용해 주시고 특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4시간마다 더 발라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가 심할 경우에는 선크림 사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챙이 큰 모자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이런 옷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실 차나 집 안에 있더라도 유리창이나 차 문으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 있는 코팅, 썬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 특히 2-3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특발 질환의 원인이 자외선뿐만 아니고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차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내에서도 그렇고 실외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료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먹는 약, 바르는 약,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파장의 빛을 직접 피부에 쏘여줘서 그 빛에 피부가 무뎌지게끔 만드는 치료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다른 피부과 질환에 비해서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본인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부과의 분야 중에 하나인 광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환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큰 병원에 광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을 찾아가실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단도 잘 되고 치료도 잘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햇빛 알레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햇빛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